일러 패턴 강좌 17강. 오늘은 성인용 패턴을 아동용 패턴으로 줄여보고 그 패턴으로 원단 요처까지 내보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파일 3가지는 소잉핏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17강 게시글에 성인용 원피스 패턴과 그 외 2가지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암호가 걸려 있어요. 암호는 이번 17강이니까 1717이고요. 이렇게 파일을 불러내서 17강 따라오시면 됩니다. 성인용 패턴을 아동복 패턴으로 줄일 때 어떤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사이즈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아동용 패턴이나 아이가 잘 입는 그때그때의 옷을 바닥에 펴셔서 그 가슴둘레 사이즈를 잽니다. 목표가 되는 아이 옷의 가슴둘레 나누기 성인 패턴의 가슴둘레, 이렇게 하면 줄여야 할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 비율로 성인 패턴을 축소한 다음,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크 둘레, 그리고 암홀, 그리고 미디, 이 3가지 부분이 축소를 했을 때 그냥 사용하면 약간 잘 맞지 않는 요소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아이들의 옷이나 패턴을 자료로 해서 그 줄인 패턴을 올려서 약간 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네크나 아몰이나 미디 부분을 체크해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수정한 다음 패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오늘 17강에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디자인에 따라서 축소만 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 안 되는 그런 패턴들도, 그런 디자인들도 많은데 그래도 확인하면 좋은 거니까요. 그 패턴을 요처, 원단 요처까지 내보겠습니다. 성인 패턴을 키즈 패턴으로, 그리고 원단 요처 17강 이제 시작합니다. 17강에서 필요한 패턴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것은 16강에서 사용했던 패턴이고요. 다음 파일은 파자마 셔츠 아동용 패턴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동일한 1717 패턴 파일 암호입니다. 모두 9장을 모두 다운로드 받으면 9장이 나열되어서 보일 겁니다. 이 패턴 9장을 데이지, 윈도우의 데이지나 옆에 종이가 가로 세로 있는 아이콘 누르셔도 되고요. 데이지 파일을 해서 데이지 재정돈에서 간격은 제로로 해야 되겠죠. 확인했더니 2장이 아니라 3장을 나열해야 됩니다. 이건 블로그에 설명이 있으니까요. 어떤 패턴인지 확인하시고 3열로 제로 간격으로 재배열하니 이렇게 패턴에 대한 사이즈 정보가 나오는데 저는 저기서 파란색 7세에서 8세 패턴 사이즈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슴둘레 81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성인용 패턴은 가슴둘레가 얼마인지 확인하려고 윈도우의 문서 정보 오브젝트로 확인을 하니 239.78mm, 계산기를 꺼내서 239.7 곱하기 4는 95.8cm, mm니까요. 그죠? 95.8cm인데 줄여야 할 목표 가슴둘레가 81cm였잖아요. 81cm 나누기 95.88 성인 가슴둘레를 나누니 84.48로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축소할 비율을 알았습니다. 84.4 성인 사이즈를, 성인 패턴을 전체 선택해서 저는 조금 포인트를 두껍게 잘 보이게 키운 다음
비율을 키울 텐데요. 여러분은 두께 키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기 조절 도구에서 좀 전에 계산한 비율을 넣으시면 됩니다. 균일하게 84.4 복사를 해서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성인용 패턴 가슴둘레에서 아동용 가슴둘레를 가진 축소된 패턴이 완성되었는데요. 잘 보이게 비교하기 위해서 저는 라인을 핑크색으로 바꿨습니다. 가슴둘레를 문서 정보로 확인하니 살짝 작습니다. 81보다 0.0 몇 정도 작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컨트롤 C를 해서 카피해서 컨트롤 V, 좀 전에 다운로드해서 사이즈 참고했던 키즈 파자마 셔츠 패턴 위에 올립니다. 우리가 7, 8세 했으니까 제일 끝에서 두 번째로 큰 사이즈의 패턴 위에 앞중심과 어깨 기준으로 올려서 가까이 보면 비교가 되죠. 이 파자마 셔츠 패턴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맞았다. 그러면 이 패턴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소한 패턴을 이 패턴 위에 올리고 보면 아몰 깊이가 1.9cm 정도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어깨는 1.4에서 1.5cm 정도 줄이면 적어도 사이즈 면에서는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더블 체크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료를 더 불러오겠습니다. 아이 옷을 바닥에 펴서 자를 올려서 사진을 찍은 자료인데요. 이 자료 위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좀 전에 줄여놓은 패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패턴 위에 올려서 보려는 것은 목 깊이를 보려는 거예요. 네크 모양이나 어깨 각도, 다른 부분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사진을 찍어 놓았고, 그리고 옷 길이를 참고하려고 하는데요. 이 원피스를 입혔을 때 길이가 알맞았다. 그런 경험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자료를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서 올려서 패턴을 잘 만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길이나 품이나 어깨 각도, 네크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여기에 반영하면 되거든요. 옷 길이는 이 사진을 참고해서 줄였고 패턴을 카피해서 와서 아몰 깊이를 올리고 어깨 너비를 줄이는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진을 바탕으로 옷 길이를 줄인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패턴이 있는 창으로 가지고 와서 사진은 지우고 옷 길이나 몇 가지 손본 패턴을 컬러를 보라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장만 줄여 놓은 상태고요. 앞에서 패턴에 올려서 진동 깊이를 올리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가슴둘레선을 선택한 다음 위로 2.5cm, 25mm를 미리 보기 한 다음 올렸습니다. 진동 깊이를 패턴에서는 2cm가 차이 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원피스 사진에서 보니 조금 더 올려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5 올렸고 암호를 선택한 다음 어깨를 2cm 정도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홀 부분을 선택한 다음 왼쪽으로 2cm, 20mm 이동했습니다. 진동과 어깨는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한 다음 진동을 수직으로 올려서 어깨 길이를 줄이게 됩니다. 그 다음 아몰의 끝을 아까 올렸던 진동 끝에 연결해서 핸들을 이용해서 곡선을 수정했습니다. 이 아몰 길이는 얼마일까요?
18.4cm 정도 됩니다. 기억해 두고요. 나중에 소매를 만질 때 길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크 립단 완성 패턴을 올려보고 이때 네크를 더 파고 싶으면 아래로 파주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요. 소매산 모서리가 붙어 있어서 가위툴로 자르고 소매산을 선택하는 18.6cm. 좀 전에 아무리 18.4였으니까 소매가 티셔츠라고 가정했을 때 아몰보다 소매산 길이가 짧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아몰 깊이를 2.5 올렸잖아요. 너무 많이 올렸나 봐요. 한 3mm 정도 내리고 아몰 길이를 그 정도 길게 해주면 소매산과 비슷하거나 소매산 길이보다 아몰 길이가 더 커서 티셔츠 만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매를 선택한 다음 반전을 선택해서 세로를 기준으로 뒤집어서 소매산 끝이 어깨 끝에 닿게 해줍니다. 그리고 회전 툴을 다시 선택한 다음 포인트 모서리를 소매산 끝으로 잡고 코너를 돌려서 붙이니 소매산에 살이 약간 많은 편입니다. 어깨에서 소매축이 일직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각이 살아서 일직선으로 만들어 준 다음 소매산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살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는 드랍 숄더의 소매이기 때문에 아몰과 소매산을 비슷하게 라인을 맞춰주고 각각의 너치들을 같은 위치에 갖다 놓고 아몰 길이와 소매산 길이를 확인하니 아주 알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턴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최종 패턴 소매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필요 없는 선을 지우고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서 똑바로 세워 놓습니다. 자리를 잡고 필요 없는 몸판에 붙어 있던 소매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소매는 소매, 몸판은 몸판 이렇게 패턴으로 독립시켰습니다. 네크 목밴드 패턴을 만들어 볼까요? 사각형으로 길게 밴드 형태로 만들어서 네크 둘레의 70에서 80% 축소된 길이로 당겨받게 패턴을 만드실 수 있으시죠? 이제 성인용 패턴에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되었고 비율로 봤을 때 한 방에 딱 줄여서 사용하면 좋을 텐데 이 가로 세로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딱 한 번에 축소해서 되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가로 축소, 세로 축소를 다르게 넣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깨 각도나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척을 내보겠습니다. 대지를 새로 형성해서 그 대지 크기를 원단 크기로 가로 세로로 설정할 수 있어요. 뭐 너비를 150cm 그리고 폭은 뭐 300cm, 얘가 미리미리라서 동그라미 하나씩 더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원단 요쪽 넣을 그 원단을 대지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컨트롤 Z 해서 이번엔 사각형으로 해보겠습니다. 150 너비에 원단 길이는 300 이런 식으로 그냥 사각형을 원단 폭으로 설정을 해서 그 중간에 중심축을 그려 놓습니다. 만약에 반 접어서 재단한다면 잘 들어갈까? 펴서 재단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펴서 사각형을 그리고 중간에 중심축을 그렸습니다. 저지들은 넓은 폭이 많은데 접혀있는 애들도 많으니까 자, 좀 전에 제작했던 패턴을 반전을 복사를 해서 반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이제 붙여볼게요. 몸판은 몸판끼리 복사 반전한 거 붙이고, 물론 그 자리에서 복사 반전해도 됐는데 편하니까 키보드 어떤 단축키 안 쓰고 바로 복사 반전이 됐으니까 이렇게 소매랑 몸판을 붙였습니다. 반쪽으로 재단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반쪽 한쪽에는 몸판이 들어가고 골로 접힌 부분에는 소매를 넣을까? 소매는 2개가 들어가니까 하나, 둘, 그리고 넥밴드를 넣어야 되겠군.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넥밴드는 이런 식으로 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기장이라고 말하는 요척이거든요. 딱 몸판 한기장으로 요척이 나옵니다. 넓은 폭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세로로 그 요척이 되는 라인을 재보면 84.5, 1야드면 되겠습니다. 1야드면 150cm 폭으로 1야드만 구매하면 아이의 원피스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가요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로 뭐 정확하게 시접을 넣어서 그렇게 요척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어바웃으로 어느 정도의 원단이 필요한지 내가 만든 패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원단 소요량을 확인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일러 패턴 17강, 오늘은 성인용 패턴을 축소해서 가지고 있는 검증된 몇 가지 패턴이나 사진 자료에 올려서 더블 체크를 해서 진동 깊이나 어깨 각도나 네크 깊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수정한 다음 원단 소요량까지 산출해 보았습니다. 이상 17강 일러 패턴 17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지루한 목소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러 패턴 강좌는 17강으로 마지막입니다. 페이퍼픽 카페의 강좌를 그대로 유튜브로 가지고 오는 과정이었고요. 이 시리즈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제 다음에는 더 새롭고 더 짧고 더 재미있는 일러 패턴 강좌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